이 노린재 트랩은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귀농하신 분이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린재 트랩은 설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노린재가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대략적으로 5월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시기는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딱 지금이 적기인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 TV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수원, 특히 사과 복숭아 과정에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노린재 트랩의 어떤 설치 시기, 효과, 복숭아, 순나방, 교미교란제 설치 시기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노린재 피해가 과수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주는데 직접 농사를 재배하시면서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린재 피해는 많아요. 언제쯤 가장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까? 풀보다 조금 더 그때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열매가 작을 때 이제 그 적과 전이나 그때 되면은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말씀이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가수원에 사과 복숭아 과정에 그다음 콩도 마찬가지고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린재 트랩의 설치 시기, 그다음 복숭아 순나방의 어떤 교미교란제 설치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일부러 제가 초대를 했는데 네. 먼 길로 온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저는 그린 아그로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린재 뭐 순나방 이런 병해충 관련 어떤 예방하는 전문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설치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린재 트랩은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귀농하신 분이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린재 트랩은 설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노린재가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대략적으로 5월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시기는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딱 지금이 적기인 거죠. 주로 이 가수원이 보통 뭐 산지형도 있고 평지형도 있는데 트랩을 설치한다면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산지나 평지나 일단 기본적으로 노린재 트랩은 과원 전체의 바깥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요. 바깥 중에서도 산지일 경우에는 산에 조금 더 가깝게 설치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수원 그 맨 바깥쪽 가장자리에서부터 3에서 5m 정도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내 과수원의 바깥쪽 5m 정도 되는 지점에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가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산 쪽으로 바깥쪽으로 네네. 3 내지 5m 바깥쪽에 설치하는 게 좋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설치 어떤 간격이랄까? 그럼 거리는 어떻습니까? 트랩과 트랩 간의 거리.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트랩을 설계를 할 때는 트랩과 트랩 간의 거리를 30에서 50m 정도로 설계를 하고요. 대략적으로 적용되는 평수가 넓은 평수일 경우에 약 2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앞에 우리 사과나무가 있는데, 네. 자, 이 나무를 여기 한 8년, 7년생 됐거든요. 네네. 요 정도의 어떤 그 나무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페로몬 자재들은 비슷한데요. 바람이 잘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기본이고요. 약 우리의 눈높이 정도 1m 50에서 1m 70 사이 그 그 정도를 하라. 네,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작용을 통해서 노린재가 트랩에 유입이 됩니까? 노린재 페로몬 같은 경우에는 지파 페로몬이라고 해서 다른 잘 알려져 있는 성 페로몬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특이적인 페로몬입니다. 이 페로몬 같은 경우에는 잘 건강한 수컷의 그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좋은 먹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모여라 하는 그런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 새끼들하고 암수 구별이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의 모든 해당하는 노린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파페로몬 냄새를 맡으면 얘네들이 저기 가면 좋은 양질의 먹이가 많아서 나도 저 수컷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신호를 받아서 전부 다 몰려드는 거죠. 교미교란제는 설치 시기 언제쯤 됩니까? 교미교란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종 교미교란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순나방하고 심식나방 두 가지가 이 교미교란제 안에 성분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되는 거는 한 해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해충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나방입니다. 순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4월 중순 정도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요 이 과수의 그 피해를 준 노린재는 제가 알기로 썩떡나무 노린재, 풀색 노린재, 갈색날개 노린재, 그 다음에 개미허리 노린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개미허리 같은 경우는 과거 그 트랩의 형태가 수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썩떡이나 풀색, 갈색날개는 수직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노린재의 이동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린재의 습성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개의 트랩을 다르게 설계를 했는데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노린재 자체를 관찰하시면 거의 개미와 흡사하게 이렇게 기어서 가고 몸을 들어서 움직이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통발형으로 갔을 때 아주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개미 같은 습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로형 트랩에도 사실은 잘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싹떡나무 노린재, 그리고 풀색 노린재, 갈색날개 노린재, 요 노린재들은 발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형의 트랩에는 걔네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요. 세로형의 트랩을 고안했을 때 가장 잘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 네네. 관찰을 하셔가지고 개발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수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보면 콩밭에도 상당히 그 노린재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보면은. 네네. 콩밭에는 언제쯤 노린재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로 궁금합니다. 콩밭의 대표적인 그 해충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인데요. 저희가 콩밭 쪽에 실험을 해봤을 때 콩을 정식함과 동시에 트랩을 사용을 했을 때 밀도 감소에 가장 도움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 지파페로몬이라는 것의 특성이 여기에 좋은 먹이가 있으니 이쪽으로 빨리 모여라 하는 신호인데 콩이 이미 익고 나서 이 트랩을 설치를 하면 얘네들이 이 트랩에 많이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먹이가 있기 전, 그러니까 정식을 하시고 얘네들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그때 트랩을 설치하시면 그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트랩을 개봉하시면 이제 이미 다 조립된 상태의 페로몬 트랩이 나오고요. 아, 이게 조립이 다 있네, 그죠? 다 돼 있네, 그죠? 네네. 아, 예. 그런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그 파이프에 연결하는 소켓이에요. 그래서 요 상단부를 사용을 하시고 그 밑에 소켓을 연결하셔서 그 밑에 파이프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그런. 이렇게 하는 거네, 그죠? 이 할 네, 때 밑에 네, 파이프 네. 하는데 거기 한 거다. 네. 한번 모양 이렇게 잡아보시면. 아, 연결이 요렇게. 됩니다. 아, 예, 밑에는 파이프고. 네네. 예. 또 페로몬을 주문하시면 예. 이와 같이 사용 설명서하고 페로몬하고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 요거는 설명서고. 네네. 요거는 페로몬이고. 네네. 예. 그래서 요 페로몬을 개봉을 하셔서 제가 개봉을 해볼게요. 예. 여기 설명서가 주의사항과 함께 적혀 있고요. 예. 페로몬을 개봉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페로몬이 함께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각각 갈색날개와 썩떡나무 노린재의 페로몬이 흡수되어 있는 PVC 자재인데요. 페로몬 루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이 페로몬 루어를 두 개를 동시에 걸어야 예.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여기 있는 두 가지의 구멍이 보이실 텐데요. 예. 이 구멍으로 빵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달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예, 그렇죠.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십자가 되어 돼 있고 있구나. 아. 여기도 이 홈이 똑같이 파져 있는데요. 예, 십자네요.
이걸 이렇게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 간략하게 돼 있네요. 네,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고무줄은 예. 파이프에 돌돌 연결을 해서 유격이 없도록 흔들리지 만들어주는 않도록 해라. 네, 그런 용도의 고무줄이에요. 아, 파이프의 굵기에 따라서 그 유격이 많은 경우와 뭐 적은 경우 이렇게 이런 상태가 나뉠 텐데요. 파이프가 이렇게 가늘거나 유격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곳에는 두 개의 고무줄을 모두 다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무줄을 묶으시고 얘를 고정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아, 다 결실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이거는 저 교미교란지죠? 네, 보시는 거는 2종 교미교란제인데요. 보통 복숭아나 자두 그리고 사과, 요즘에는 배까지 거의 대부분의 작물에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이 자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진공 포장을 뜯으시면 이 포장 안에 이렇게 두 묶음으로 구묶음이네요. 네, 두 묶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50개씩 포장이 되어 50개, 있어요. 50개, 이제 전체 100개가 한 단위네, 그죠? 네네. 이 제품은 순나방하고 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어떠한 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인체나 심지어는 다른 순나방, 심식나방 이외에 다른 어떤 곤충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을 사용하시거나 지금 뭐 아직 꽃이 피어 있다거나 하는데 전혀 관계는 없지만 순나방, 심식나방 이외에 다른 어떤 해충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같은 그런 다른 해충들을 위한 약은 별도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100개가 한 묶음 단위인데 네. 이게 사용 설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봉의 적용 면적이 300평이고요. 한 나무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예. 한 나무에 몇 개 이거는 집집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식 거리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기준이 되는 거는 평수, 즉 평수. 300평 기준으로 이 한 봉을 전부 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권장 시기는 언제 되겠습니까? 설치 권장 시기는 복숭아 순나방이 발생하기 직전인 3월 말부터 4월 초를 가장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한 가수원도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 바람이 빠져나가는 방향 또는 네네. 저지대, 바람이 머무르는 곳, 상당히 비탈되고 높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나무가 작은 나무가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디 정도에 설치하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전체 나무의 수고의 70% 정도 되는 지점이 하고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교미 교란이 효과가 일어나는 거는 한마디로 어떤 냄새의 구름띠 같은 거를 형성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네, 그 구름이 살짝 내려앉는다는 느낌으로 설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굉장히 큰 나무 외성 대목 같은 경우에는 3, 4m가 넘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다리를 타고 일일이 설치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손이 닿는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해 주시면 돼요. 구름띠를 형성한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저쪽에서 예. 이쪽으로 불어온다면 예, 예. 구름띠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더 많이 산지 현관자 지대가 높은 쪽에 맞습니다. 설치하면 이제 그래야지 밑으로 쭉 타고 내려올 내려오는. 테니까. 그러면 요런 나무는 네. 요 나무 높이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5m 좀 되거든요. 그러면 70% 범위면은 한 저 정도 위치에 설치하시면 되겠네, 그죠? 네네. 실제 뭐 근데- 사다리가 없다고 설치는 못하고 이 묶는 방법만 좀 가르쳐주세요. 네. 예. 교미교란제를 처음에 오픈하시면 이렇게 길쭉한 철사 모양일 텐데요. 예, 예. 이 철사 모양의 가운데를 만지시면은 이게 반으로 벌어집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벌어진 교미교란제를 이런 가지에 끼워주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끼우셔서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교미교란제를 설치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간혹 이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비누칠을 해도 사실 이 냄새 잘 씻겨 내려가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점 때문에 교미교란제는 비가 오든 뭐 약을 치든 관계없이 그냥 걸어 두셔도 약효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냄새에 내가 괴롭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장갑을 꼭 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붉은 가지에 교미교란제를 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교미교란제를 대시고 한 바퀴 돌리셔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아이고 안 보인다. 네,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아, 이렇게. 네, 그러면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프로모이기 때문에 이 효과의 지속성은 언제까지 가고 언제 정도 한 번 더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봤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는 4개월에서 약 5개월, 최대 6개월까지도 그 방출이 되는데요. 이거는 날씨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마른 장마가 되고 그 기간 중에 계속해서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 온도에 의해서 방출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4개월 정도까지밖에 약효가 가지 않아요. 근데 뭐 장마철이 좀 오래 지속이 됐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속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물론 4개월 정도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를 대략적으로 4개월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장에 이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이 설치했는 이 전국의 사과 복숭아배 과수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제품은 저희가 한 20년 정도 취급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한국 과수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 일원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